우리가 붓다의 가르침 하에서 꼭 알아야 될 것. 수행은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알모 일어남이죠. 이런 알모 일어남을 그냥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방향성은 두 가지죠. 하나는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소리를 단지 소리로, 생각을 단지 생각으로, 이건 법의 방향으로 알아가는 것이고요. 그것을 자연의 이치로, 대상으로, 이건 바른 견해로 알아가는 거예요. 수행은 이 두 가지입니다. 법과 바른 견해. 이걸 반복적으로, 무식하게, 끊임없이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지가 스스로 지 길을 찾습니다. 다른 사람이 뭘 알았다 해서 그걸 내가 알 필요 없고요. 왜냐하면 마음의 문제잖아요. 같은 걸 다르게 말할 수 있고요. 다른 걸 같은 말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마음이 지 갈 길을 갈 겁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오직 현재 마음을 두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을 바른 견해로 알아가는 것, 끊임없이 이걸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정말 마음이 조건되어서 지 갈 길을 지 스스로 갈 겁니다. 질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수행하는 분의 명상일기가 도착했습니다. 그 일기를 읽을 때 마치 손을 함께 꼭 잡고 길을 같이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할 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 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는 또 쉽게 잊어버립니다. 제가 하루 중에 가장 마음이 좋을 때는 이렇게 법회가 끝나고 다시 문을 열고 밖에 나갈 때 마음이 아주 깨끗하고 맑다라고 느껴집니다. 세상에 별 것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보고 냄새 맡는 것, 이게 모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명상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라면 굉장히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명상일기라는 게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자기가 이해한 어떤 지혜의 내용일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혜 명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말들은 수행하는 방법이 되었던 수행의 결과가 되었던 다 지혜입니다. 본다, 보통 사람에게 본다는 말은 너무나 단순하지만요. 이해한 사람에게 본다는 말은 너무나 심오해요. 그렇게 심오한 본다를 나눈 관계죠. 이렇게 명상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상대의 그런 이해를 경험할 때 내 마음에서도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난 이걸 지혜의 공명 이렇게 말해요. 정말 바른 지혜를 깨달은 이야기를 들으면요. 내 마음이 떨려요. 내 마음에 환희심이 생겨나요. 그러니 얼마나 이런 관계가 좋은 관계예요. 엄밀히 말해서 내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행자님 갖고 있는 인터뷰의 태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는 수행하고 있고요. 우리는 마음을 변화시키게 하고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세상의 일, 알아지는 것이라고 부르는 알아지는 것, 세상의 일에 대해서 가치 두지 않는 마음이 되어가고자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백가의 마음이라고 하죠. 그러니 인터뷰 때 내가 말을 했어요. 그거 지나가면 가치 제로예요. 과거 거죠. 뭐 남이 어떻게 생각해? 그거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이요. 내가 남의 생각 몰라요. 가치 안 둬요. 엄청 이상한 말을 해서 다음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 또한 생각이죠. 잊어버릴 수 있는 것, 가치 두지 않는 것, 무시할 수 있는 것. 인터뷰 때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이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수행자님께서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힘이 좋기 때문에 그런 이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에서 갖고 있는 그런 마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우리는 현재뿐이에요. 그냥 대충 알면 됩니다. 대충 알면 돼요. 그 이상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게 지금 알아지는 것, 내게 있는 것, 이것 이상의 어떤 심화, 이것 이상의 어떤 깊음, 깊은 어떤 지혜, 뭐 통찰 이런 걸 구할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에게 지금 다 하니까 느끼네. 이것 이상의 통찰은 없어요. 눈 뜨니까 보네. 이것 이상의 지혜가 없어요. 그렇게 현재 머물고 관심 갖고 자기를 알아가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이걸 끝없이 해나가야 돼요.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법회 방식이
많이 바뀌었는데 저는 스님께서 이렇게 법회 방식을 바꾼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스님께서 평소에 남에게 뭔가를 해줄 때 남에게도 도움이 되어야 하지만 나에게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 남에게 도움되지만 나에게 도움되지 않는 것은 하지 말라. 이게 부다의 가르침이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드러난 게 이번 법회 방식의 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스님께서는 그렇게 말하고 실제 그렇게 행동하십니다. 이게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똑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초수행 법문을 들으면서 수행하는 것도 좋았지만 모두 법문은 좀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게 결코 쉽지 않겠지만 정말 꾸준하게 수행한다면 뭔가 잘못 알고 잘못 실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잘못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자연스럽게 그릇됨을 알고 자연스럽게 고쳐져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님께서 법문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바르게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고쳐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은 몸과 마음이란 게 참 독립적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은 도반들과 음식을 먹다가 음식이 목에 걸렸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내 심각도는 몰랐지만 나는 그때 숨이 콱 막혔습니다. 이러다 죽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옆 사람이 물을 줬어. 물을 먹었지만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음식이 넘어갔고 좀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가고 기능이 떨어지고 식도나 이런 쪽의 기능도 함께 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돌아와서 검색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자 했고 해결책을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나의 바람과는 다르게 몸도 독립적으로 어떻게 변해가고 마음도 함께 그런 것 같습니다. 수행을 할 때 나 자신에게 관심을 두게 되면 모든 게 다 있음으로 알아집니다. 식사를 할 때도 나에게 관심을 두게 되면 있다라고 알아집니다. 근데 최근에 수행하면서 이런 있다는 게 모두 다 연기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알아지는 것과 아는 것이 함께 있는 이 연기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스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셨지만 이해한다고 생각했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와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이 생깁니다. 우선 그 있음의 의미 그 자체가 대상과 마음이 함께 있음이요. 사실은 대상과 마음의 이게 관로쳐지고 생략돼 있고 대상과 마음의 함께 마지막에 있음에서 있음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사실은 그 의미 자체가 연기입니다. 대상과 마음이 함께 있는 것 이게 연기죠. 아마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있음을 확인할 때 뭔가 있다라고 마음이 이해될 때 있다란 것이 그냥 그걸 생겼다 이런 느낌으로 알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겼다 이런 어떤 시각을 갖고 보게 되면요 대상과 마음이 함께 일어나는 것 그런 쪽의 이해가 마음에 확인됩니다.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실은 연기라는 건요 너무나 모호한 거고요 말로 설명하기 정말 힘들어요. 수행자님에게 그렇게 느껴지면 생김의 원리 있다는 것의 내가 의미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있다는 게 뭔지 이게 수행자님에게 마음에 와 닿았다면 난 그걸 연기를 이해한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수행자님 마음이죠. 수행자님 마음에 그런 이해의 느낌이 있다면 난 그걸 연기를 이해한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엔 자연스럽게 관심이 있고요. 가끔 마음을 일으켜서 연기의 방향으로 보려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잡고 있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관심 있는 마음 내지는 안 듯한 마음 그걸로 계속 알면 돼요. 연기라고 잡는 것도 사실은 노력이에요. 관념이에요. 연기도 이름이죠. 사실은.
방향이에요. 연기로 봐야지 이것도 방향이죠. 그냥 이해한 듯한 느낌. 그걸 파고 들어가서 말로 표현해봐라 라고 한다면은 있는 것의 가치, 일어남의 가치, 일어남의 의미, 뭐 함께 있음, 뭐 대상과 마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법은 이제 이런 말을 내가 조심해야 되는데 법은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모호해요. 법은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모호합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분명해진다고 생각하는데 법은 안 그래요. 법은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모호해져요. 어쩌면 없는 거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냥 생겨요. 우리가 있다고 막 내가 항상 이런 표현할 때 내가 이런 표현이 무서워서 말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내식 표현입니다. 이런 말 항상 붙입니다. 내식 표현입니다. 근데 내식 표현을 해봐야 내식 표현은 잘 안 들릴 거고요. 내 표현만 듣고 내 표현에서 그 해석하고 싶은 분들 여러분 해석할 텐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요소가 없는 것. 내가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표현에서 일반적인 인식에서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는 것 그게 법이다. 법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말도 내가 씁니다. 그러니까 법은 점점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라고 이해하려 하고 보려 하고 하는 것 또한 장애입니다. 물론 가끔 내가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나? 이런 남인가? 함께 있나? 대상이 있나? 마음이 있나? 이렇게 관심 가지면서 어떤 이해의 느낌을 확인하는 것 이건 좋아요. 그렇지만 항상 난 연기를 이해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해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걸 찾고 있는 것 이건 안 좋습니다. 그냥 이해한 듯한 느낌, 뭐 관심의 느낌,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마음의 프레임 속에서 알아진 걸 알면 돼요. 현재를 알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게 훨씬 더 법에 가깝게 수행한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뭔가 마음이 자립적이다, 독립적이다. 그게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뭔가 마음이 독립적이면 지 혼자 아프고 지 혼자 목에 걸리고 지 혼자 괴롭고 이런지 모르겠는데 그 독립성을 몸에서 찾지 말고요. 독립성을 마음에서 찾길 바라요. 몸의 독립성, 물론 조건되면 지가 하겠죠. 경험을 지가 할 거예요. 근데 마음의 독립성은요, 지가 있어야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목에 걸려서 캑캑거리고 숨이 안 쉬어져요. 숨이 안 쉬어질 때 숨이 안 쉬어지는 그 상황, 그때 알아지는 것, 그때 느낌, 그때 감정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마음이 아무렇지 않아요. 마음이 아주 차분해요. 사실은 우리가 아주 급한 상황이 되면요. 이상하게 마음의 각성도가 확 올라가면서 지가 따라 붙으면서 엄청 급한 상황, 위급할 수도 있는데 아주 냉정해요. 그걸 마음이 독립적이다, 마음이 지 할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지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몸이 독립적이다 이 방향보다는 마음이 독립적이다 이 방향이 훨씬 더 우리 수행의 방향과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두 보면 사실은 모두 보면 저에게 도움됩니다. 왜냐하면 내 흥에 사기 때문에 내 흥에 사기 때문에 내게 참 도움되거든요. 근데 말을 완전히 내 식으로 해요. 이게 1대1 인터뷰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때는 한 명이 하고요. 그분과 이해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내가 해요. 근데 모두 보면은 전체에게 하는 것이고 사실 인터넷에 올라가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좀 조심스러워요. 뭐 법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모호하다. 이런 말도 오해하기 딱 좋은 말이죠, 사실. 오해의 소지가 많은 말이라서 모두 보면 내가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좀 말이 어렵다라는 걸 다시 알게 됩니다. 말이 어려워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법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모호해요. 모호한 걸 말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모호한 걸 말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설명이 분명할 수가 없죠. 말이라는 것은 서로 소통하는 거잖아요. 내가 한 말의 그 진위, 의미, 그게 듣는 사람에게 전해지는가? 그게 쉽지 않잖아요. 뭐 어릴 때 사람 10명 줄 세워놓고 맨 뒤 아이한테 철수가 집에 간다. 앞으로 전달. 귀속말로 철수가 집에 간다. 철수가 집에 간다. 철수 집에 간다. 그러면 첫 아이가 영희가 집에 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첫 아이가 영희가 집에 간다. 이렇게 해요. 말이라는 게
자기 마음 구조 따라서 자기가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멋, 멋대로 해석합니다. 이해가 함께하고 비슷한 언어를 쓰고 그런 사람끼리는 통할 수 있겠죠. 여기 이 장소에서는 통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유튜브도 올라가고요. 무작위로 뿌려지기 때문에 조심스럽고요. 옛날에 우또다나 사이도, 마하시 수행하는 우또다나 사이도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하고도 친하거든요. 내 3위계를 맨 처음 그분에게서 받았어요. 그리고 내 미얀마 가서 미얀마 시골에서 6개월 살 때도 그분 고향 가서 살았어요. 정말 깡촌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만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 떼자네 사이도한테 가서 떼자네한테 가가지고 내 말 좀 전해달라. 떼자네 사이도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줘라. 이렇게 좀 전해줘라. 자기 말 하지 말고 부처님 말을 해라. 물론 내가 안 전했습니다. 자기 말 하지 말고 부처님 말을 해라. 이렇게 좀 전해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사이도도 당신 흥에서, 당신 이해에서, 당신 언어로 당신 체험을 말해요. 모르는 사람이 공유하지 않는 사람, 정서적 공유, 언어적 공유, 분위기의 공유, 뉘앙스의 공유, 이렇게 안 된 사람은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난 건 표면적 의미밖에 안 드러나 있어요. 드러난 건 표면적 의미밖에 안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때전에 자이때 가서 자기 말 하지 말고 부처님 말 좀 해라.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두 본문을 좀 무서워합니다. 이제 인터뷰는 그래도 1대1이니까 뭐 하고 싶은 말 하는데 모두 본문은 좀 무서워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저번 인터뷰 후에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적인 수행을 좀 더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먹고 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에 나태해지면 뭔가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냥 지금 수행하면 돼 이런 마음이 좀 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약해졌습니다. 저번 법회 이후에 일주일 동안 수행을 충실하게 잘 하자 이런 결심을 했고 일주일 동안 나름 충실하게 수행을 한 것 같습니다. 수행이 잘 안 될 때 뭐가 부족하지 라고 스스로 관찰하고 오력과 육바라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진이 부족한가? 지혜가 부족한가? 신심이 부족한가? 주로 나는 정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정진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지? 라고 고민하고 경전에 보면 좋은 것을 더 크게 일으키고 안 좋은 것을 안 지키는 이걸 정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좀 더 하나라도 더 알아차림 하자 이런 결심을 합니다. 아주 훌륭하게 수행하고 계시네요. 거의 뭐 모범생 수행을 하고 있어요. 모범생 수행. 모범생 수행인데요. 정말 모범적이에요. 근데 듣는 나는 좀 답답하죠. 어떤 의미냐면요. 너무 모범적이에요. 너무 텍스트적이죠. 너무 교과서적이에요. 그러니 수행자님이 자책한다는 말이 상당히 좀 키 같아요. 수행 열심히 해야 돼. 남편이 벌다 준 돈, 난 시간이 펑펑 많은데 다른 사람들은 뭐 생활하면서 힘들게 하고 있는데 내가 놀아도 돼? 그렇게 우선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건 따라 사는 겁니다. 조건이 날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조건, 남편의 조건, 거주하는 곳의 조건, 이 조건들이 날 형성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의 조건을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나예요. 나는 내 조건 속에 살 뿐이에요. 내가 게으르다 하더라도 남과 비교해 자책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안에서 오직 나만을 기준으로 자책하면 돼요. 나만을 기준으로 자책하면 되고요. 그리고 좋습니다. 정적인 수행을 해보는 것 아주 좋아요. 수행은 어떻게 수행할까를 고민하고 그걸 실천해보는 것 굉장히 좋고요. 근데 수행의 힘이 떨어졌을 때 육바람을 생각하고 오력 생각하고 내가 뭐가 부족하지? 지혜가 부족한가? 관심이 부족한가? 노력이 부족한가? 사마디가 부족한가? 이렇게 따져보고 뭐가 부족하구나 이쪽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건 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너무 조작적이고요. 너무 복잡해요.
책에 써진 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실천 수행에서 이게 바람직한 방향인가? 이런 뭐 오력이니 칠각지니 팔정도니 이건 내가 바르게 수행할 때 생기는 결과적인 마음들이에요. 그래서 수행자님이 해야 될 것은 과정의 마음을 쌓아가는 것, 원인을 채워가는 것, 이게 수행자님이 할 거죠. 그러면 어떤 원인을 채워가는가? 나는 수행자님께서 만약에 힘이 떨어지면요, 그냥 지금 끼어 있으면 돼. 지금 있는 걸 알면 돼. 이게 다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로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한순간 이미 노력이 있고요. 그걸 한순간 이미 지혜가 있고요. 그걸 한순간 이미 오력의 힘이 강해졌어요. 그리고 지혜 바람을 닦았고요. 무슨 바람일, 인욕 바람일, 지혜 바람일, 무슨 보시 바람일, 이걸 따지면서 내가 뭐가 부족하지? 할 필요 없어요. 이제 내 입장에서는 그냥 현재 끼어있는 것, 그걸로 모든 게 충족된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현재 내 관심 갖는 것, 이걸로 모든 게 충족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너무 수행을 잘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 순간 관심 갖는 것, 이걸로 충분해요. 너무 수행을 잘 하려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수행을 열심히 해야지. 다음 인터뷰까지 내가 수행을 잘해야지. 이렇게 시간을 어떤 단위별로도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의미를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오늘 또 수행을 안 빼먹고 잘했어. 다음날 이틀째 수행을 안 빼먹고 잘했어. 3일째 수행을 안 빼먹고 잘했어. 4일째 수행을 안 빼먹고 잘했어. 5일째 수행을 안 빼먹고 잘했어. 6일째 놀았어. 자, 그러면 어떤 수행자가 5일 동안 열심히 하고 6일 놀았어요. 놀고 나서 후회하죠. 이 후회의 크기. 어떤 수행자는 하루 동안 열심히 수행하고 다음날 놀았어요. 그때 후회의 크기. 누가 클까요? 의미를 두고 있는 사람이? 5일 동안 수행 열심히 하고 다음날 논 사람이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 5일 동안 계속 의미를 쌓았어요. 하루 수행 열심히, 이틀 수행 열심히, 3일 수행 열심히. 계속 의미를 쌓아가요. 그래서 5일 동안 5층으로 산 상태에서 이게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뭐 이런 일이 되는 거죠. 아주 큰 충격을 받아요. 하루 수행 열심히 하고 다음날 무너지면 그보다 훨씬 적게 충격받아요. 뭔가 바라본 시각이 잘못된 거죠. 수행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채운 것, 하루 채운 것, 이틀 채운 것, 여기에 계속 의미를 쌓아가는 거죠. 그게 다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의미가 쌓이면 의미는 곧 괴로움이에요. 의미가 쌓이면 괴로움이 쌓여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다음 인터뷰 때까지, 다음 법회 때까지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 무의미하고요. 별로 안 좋고요. 그냥 수행이라는 것은 지금 하면 돼. 뭐 지금 하면 다지. 되는 대로 하면 돼. 할 만큼 하면 돼. 이런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혜의 한계, 수행의 한계인지 모르겠는데 수행에서 수행자님도 수행을 오래 하셨고 수행을 잘 하시잖아요. 어떤 상태를 갖고 내가 수행을 잘한다,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하면요. 관심을 갖고 판단하는 겁니다. 관심을. 현재에 관심이 있고 일어난 데 관심이 있고 이렇게 관심이 있다면 수행을 바르게 한다라고 스스로 판단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행이 안 될 때, 마음이 떨어질 때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 돼요.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관심이 느껴지면 스스로 수행이 된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려고 했어요. 현재 관심을 가지려고 했어요. 참고로요. 인터뷰 하실 때 화면 안 켜도 됩니다. 원하시지 않으면. 원하시면 켜도 되는데 원하시지 않으면 안 켜도 돼요. 질문입니다. 마음에 관심을 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관심을 두게 되면 일상 삶 속에서 작은 충격에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가까운 사람과 관계할 때 그런 경우에서는 뭔가 반응하고 의미도 많고 해서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큰 의미가 없는 상황, 사람, 그와 대할 때는 마음에 관심을 두게 되면 작게 반응하고 충격을 적게 받고 무난하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마음에 관심을 두는 게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항상 마음에 관심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를 있는 그대로 봐라 이런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과 대하면서 가끔 스스로 떠올립니다. 있는 그대로 보자. 물론 이게 관념이지만 있는 그대로 보자 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 좀 객관적이 되고 좀 물러나고 좀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관념적이긴 하지만 이게 내게 도움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마음에 관심을 둬요. 근데 마음이 이해될 때는 마음에 관심을 둬야죠. 마음이 작용을 이해될 때는 마음에 관심을 둬야 돼요. 그렇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마음에 대한 이해가 구체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없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수행자님께서 마음에 관심을 둔다고 보기보다는 좀 더 폭이 넓게 내게에 관심을 둔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시면 좋겠어요. 내게에 관심을 둔다. 마음을 내 안에 둔다. 이게 좀 더 폭이 넓어서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내게에 관심을 둔다. 마음에 관심을 둔다 그러면 마음을 찾게 되고요. 마음은 내가 지혜 있을 때 마음이 좋을 때 이해가 돼요. 근데 이해 안 될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물론 마음이 이해되면 좋아요. 근데 내게 관심 두는 것 이게 훨씬 더 보편적이고요. 하려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게 관심 두는 것 이걸 한번 해보십시오. 훨씬 쉽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 상황에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심 있으면 왜 화가 덜 나고 쉽게 넘어가는가? 관심은 곧 객관합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대상에 안 붙어요. 관심은 곧 객관해요. 관심은 곧 마음의 가벼움이에요. 마음이 가볍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쉽게 알아지고요. 쉽게 알아지면 덜 영향받아요. 알면 덜 영향받습니다. 그러니까 덜 반응하게 되고 덜 화나게 되고 쉽게 넘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심 두는 것 지금 하시는 것처럼 항상 그렇게 관심을 두려고 하십시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본다.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라고 하면 그는 그거 나는 나잖아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많이 반응할 때 있는 그대로 보자 이렇게 하면 마음의 평화가 좀 올 겁니다. 약간 물러나는 게 있을 거예요. 덜 반응이 있겠죠. 수행의 말씀처럼 이건 관념이고요. 관념도 힘이 있어서 바른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의 번뇌가 약해져요. 근데 좀 더 궁극적인 것, 그러니까 항상 할 수 있는 것, 능숙해지면 자연스러운 것, 그게 수행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 볼 때 많이 반응하면 한번 해보세요. 저 보이는 거지. 저 보이는 거지 하면요. 순간 정말 이해되면 가치가 싹 사라져요. 보이는 건데요. 보이는 건데 이 의미는요. 보이는 것에 대한 이해는요. 그가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내가 그에게 반응할 때는요. 그런 아주 굳건한 인간으로서의 자기를 가진 어떤 성격을 가진 어떤 마음을 가진 어떤 반응을 하는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보이는 거지 하면요. 물론 그래요. 근데 이런 식의 존재로서의 의미 그런 게 훨씬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의미들은요. 다 내 상상이에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사실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이 이럴 거야. 이런 성격이야. 이런 마음이야. 나에 대한 태도가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거야. 다 내 상상이에요. 내가 상상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반응하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반응은 격렬해져요. 그래서 보이는 거지 하면요. 내가 이렇게 가치 부여했던 가치들이 확 약해집니다. 물론 내가 그가 사람인지 알고요.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고요. 나이가 몇 살인지 알고요. 아는 것도 있겠지만 보인다고도 이해해요. 그러면 이 가치가 확 약해져요. 그래서 법의 방향으로 사람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런 생각을 이렇게 주세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면 많이 반응하죠. 저 소리잖아. 저 들리는 거지? 해보세요. 그러면 그가 이런 말을 한다. 이 의미가 확 약해집니다. 소리지? 해보세요. 보이는 거지? 해보세요. 이걸 계속해 나가면요. 모든 선생님이 그러했듯이 이걸 계속해 나가게 되면 조금씩 하는 게 쉬워지고요. 나중에는 안 해도 돼요. 물론 이것까지 가기는 좀 힘들겠죠. 왜냐하면 그가 수행자님에게 의미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노력을 하는 것 거기까지는 꼭 하십시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이거 오래 안 가요. 이 효과가 오래 안 갑니다. 있는 그대로. 처음에 조금 될지 모르겠지만 있는 그대로 보자.
이거 처음에 잠깐 되겠지만 조금 하다 보면 효과가 확 약해집니다. 원래 관념이 그래요. 처음엔 된 듯하지만 효과가 금방 약해집니다. 근데 보이는 거지. 이건요, 하면 할수록 효과가 커져가요. 왜? 왜 커져갈까요? 그게 진짜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그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요. 보이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보이는 것이지 보일 뿐이야 라고 해주면 해줄수록 이건 효과가 더 강해져요. 자유로움의 효과가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노력하는 걸 하십시오. 질문입니다. 제가 스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전에 대한 이해가 정말 약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울의 양축과 같은데요. 대상이 내게 너무나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됐을 가능성도 더 높습니다. 대상이 내게 너무나 큰 가치를 갖고 있으면요, 수행 못합니다. 근데 그때 수행해 보세요. 만약에 대상이 내게 아주 큰 가치를 갖고 있는데 그 가치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워요. 그때 저거 보이는 거지 라고 했을 때 내게 어떤 지혜가 생긴다면요, 그때 느껴진 게 뭐냐면요, 내가 삶을 다르게 사는구나 이런 느낌 들어요. 내 삶이 달라졌다. 최소한 그 순간만은 내 삶이 달라졌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꼭 그런 실천을 해보십시오. 경계를 보면은 내가 수 없는 생을 살았다. 시작을 알 수 없는 생을 살았다. 그렇지만 이제 그만 되었다. 이제 그만 되었다. 이제 그만 존재를 혐오할 때가 되었다. 있다는 걸 혐오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경전 구절이 시작하는 것이 많아요. 수없이 고통받았어요. 이제 충분하죠. 정말 수없이 고통받았어요. 이제 그만 받아도 되죠. 상대를 완벽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수행자님이 바르게 변해가는 거예요. 상대가 변해가는 걸 기대하지 마세요. 수행자님이 바르게 변해가는 겁니다. 내가 바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나뿐이에요. 상대를 변화시켜 그러면요, 그게 수행자님의 고통입니다. 자기를 바르게 변화시키게 하세요. 나를 바르게 변화시켜 가는 것, 이거 딴 것 없어요. 내 마음이 발라지는 것,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발라지는 것. 내 마음이 발라지는 것, 이것도 하는 게 단순하죠. 볼 뿐이지 하면 마음이 발라져요. 소리잖아 하면 마음이 발라져요. 난 지금 있어 라고 하면 마음이 발라져요. 그렇게 수행자님의 마음을 바르게 하려고 하십시오. 질문입니다. 오늘 법회 시작 시간인 8시에 가까워지니까 마음이 아주 기뻐졌습니다. 법회 방식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니까 기쁜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다름은 내게 아주 큰 기대와 활기를 줍니다. 만약 내가 내 몸과 마음을 관찰하면서 몸과 마음의 변화, 일어남,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나를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카톡방이 많습니다. 그 카톡방에 어떤 친구는 나이가 많고 몸이 안 좋아서 계속 집에 있고 누워있고 이런 걸 말하면서 참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 라고 한탄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런 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나는 수행하고 있고 수행은 지금도 할 수 있고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 내가 저렇게 무의미하다고 느낄 시간은 앞으로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고 아주 기쁜 일이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수행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수행이 사실 사는 거죠. 수행이 뭐겠어요? 내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것, 이게 수행입니다. 느낌이 일어남, 이게 내 살아있음이요. 소리의 들림, 이게 내 살아있음이죠. 우리가 수행하면서 확인하는 것, 그게 곧 내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이해하고요. 그리고 그 살아있음에 대한 의미를 느끼고요. 가치를 느끼고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할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수행하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친구들에 대해서 못 걸 수도 있고요. 침대에 누울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시각에서는 참 안 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위로해 줘야 될 일이에요. 글자로
전화로 위로하는 게 좋아요. 근데 마음으로 안타까워할 일인가? 마음으로 안타까워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안타까워할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산다는 게 뭔지 조금 알죠. 우리가 산다는 게 뭔지. 내가 어떤 조건 속에 살든지 나는 살아요. 어떤 조건 살든지 난 살아요. 만약에 내가 무릎이 아파서 못 걷는다. 그래도 나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그때도 살아있으니까. 그때도 알미 있으니까. 그때도 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의 삶의 조건은 그가 책임져야 돼요. 사실은 각자의 삶의 조건은 각자가 책임지는 거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의 괴로움을 내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회적인 흔히 알고 있는 상식 그런 게 의지해서 남을 위로하고 그런 건 위로의 문자를 보내고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마음으로 괴로운 것, 함께 괴로워지는 것, 이건 할 필요가 있는가? 이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존재에게서 가장 안 좋은 것, 악 중 악은요, 괴로움이요. 악 중 악은 괴로움이요. 내가 괴로울 일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바늘에 찔려도 괴로울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다리가 부러져도 괴로울 필요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괴로운 거예요. 지혜가 부족해서 괴로울 뿐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괴로워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괴롭다면 문제의식을 느끼십시오. 괴롭다면 문제의식을 느끼세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세요. 어떻게 해결하는가? 우선 난 현재에 있는 거야. 현재 내게 진짜 이게 뭐야? 이게 법을 찾아가는 거죠. 이게 내가 일으키는 게 지가 일어나는 거야. 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조건 따라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현재에 머물고 현재 알아진 것을 알아가고 진짜 있는 걸 알아가고 그걸 이해가는 이런 방향으로 자기의 괴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행적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질문입니다. 하나의 대상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면 자연스럽게 그 이해가 다른 것에 대한 이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세면장에 들어가서 세수를 하거나 샤워를 할 때 가끔 거울을 보게 되는데 거울을 볼 때 내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있네 이런 생각이 부지불식간에 듭니다. 그런데 사이드의 본문이나 스님의 말씀에서는 내가 없다, 뭐하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내가 없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없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 이게 수단일걸요. 우리가 수행하잖아요. 모르니까 수행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계시지만 이 가운데 내가 있다는 생각을 떨친 분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수행game 상황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 없고요. 내가 있다고 생각해도 상관없고요. 중요한 것은 단지 수행할 때 수행을 바르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수행하는 노력의 방향이 내가 없음을 알아가는 방향이에요. 수행할 때 수행을 바르게 하면 돼요. 자연의 치야 하면서 물러나고 대상이 하면 물러나고 소리를 뿌리다가 물러나고 하는 게 다 내가 줄어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행을 바르게 하면 되는 거지요. 내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없다는 걸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 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행하는 방법이 바르기 때문에 수행의 과정에서 조금씩 내가 없다는 그런 이해가 내 마음에 스며들고 그런 이해가 힘이 있어지고 사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바르게 하면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수행을 바르게 하면 된다. 내가 없다는 걸 항상 알아야 되고 내가 있다고 알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한 대상에 대해서 이해가 생겼어요. 뭐 소리가 되었던 느낌이 되었던 느낌이 뭐구나 알아지는 거구나 어떤 법의 방향으로 이해가 생겼어요. 그러면 당연히 다른 것에 대한 이해도 똑같은 내용으로 따라옵니다. 의도적으로도 소리에 대해서 들릴 뿐이야 라고 이해했다면 보이는 것에 대해서 보일 뿐이야 라고 생각해주면서 그 이해를 다시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법의 일어남, 법의 존재 양식은 다 같기 때문에요. 하나를 이해하면 다른 것에 대한 이해도 저절로 생겨요.
실제는 다 같기 때문에 원리가 다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 영역, 이해 범위를 넓혀가는 거죠.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과정에 충실해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번 저는 이제 과정에 충실하려고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스님께서 그렇게 목표 정하는 게 바로 결과 중심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현재 충실하고 현재 단지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님께서 관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관심은 궁금함 이런 마음일 텐데 내가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느낌 뭐지? 소리가 뭐지? 어떻게 듣지?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서 관심을 가지려 할 때 내가 너무 드러나고 노력이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정의되지 않은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럼 단지 머물러 볼까 하면서 단지 머무르고자 합니다. 그러면 관심의 느낌, 알고자 하는 마음의 느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관심이 계속 이어진다는 게 과연 뭘까?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관심이란 말이 쇼미성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한국말 가운데 하나죠. 관심을 가지세요. 돌아가세요. 이 두 말은 확실히 압니다. 관심을 가지세요. 돌아가세요. 관심이 정말 중요하죠. 근데 관심은 무엇에 대한 관심인가? 실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가 하면요.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법은 정말 관심거리예요. 왜냐하면 알 수가 없거든요. 법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있다고 하기도 애매한 것,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위치도 없고 그냥 있는 것, 조건 따라 있는 것, 그냥 생기는 것, 이렇게 다양한 이상한 말을 붙이면서 법을 설명해요. 그래서 관심의 궁극적 대상은요, 법이고요. 그래서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해야 돼요. 법을 이해하면, 이걸 이제 있는 그대로 이해한다 이렇게 말하죠. 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요, 관심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관심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수행하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으로 관심을 일으켜요. 노력으로 관심을 일으킨 것은 사실 관심을 갖기 위한 약간 열등한 방법이죠. 관심의 마음이 생기게 하기 위한 열등한 방법이죠. 근데 안 하는 것보다 좋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듣지? 느낌이 뭐지? 어떻게 알지? 어디 있는 거지? 이렇게 질문하면서 질문을 따라서 관심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 이렇게 관심이 생기면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마음이 좀 물러나게 되고, 물러난다는 것은요, 관념으로부터 물러나는 거예요. 관념이 희미해지고, 관념이 희미해진 그 희미함의 정도만큼 법이 분명해져요. 이렇게 법을 알아갈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감으로 인해서 아는 마음을 확인해요. 아는 마음도 처음에는 아는 감 먹고 알아가지만 나중에는 그냥 알아가요. 그냥 알아갈 때는 안다는 게 잘 안 드러나요. 아는가 물을 때는 안다는 게 분명하지만 그냥 알아갈 때는 아는 게 잘 안 드러나요. 더 희미해진 거죠. 더 모를 게 된 거예요. 사실은 더 모를 게 된 거예요. 아는 게 아니지만 난 알아요. 그 존재를 내가 느끼거든요. 그러면서부터 조금씩 관심이 생깁니다. 뭐지? 이거 도대체 뭐야? 어떻게 있는 거야? 이게 내가 말을 해서 생각을 해서 그런 관심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은 내재적으로 난 이걸 물음표 에너지 이렇게 표현하죠. 물음표 에너지. 내재적으로 뭐지? 라는 그런 에너지가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내가 의도적으로 일으킬 때는 그게 아주 분명해요. 우리가 아는 마음을 아는가? 라고 했을 때 아네라고 할 때는 아는 마음이 분명하죠. 관심도 똑같아요. 내가 의도적으로 관심을 일으킬 때 그 관심은 아주 분명해요. 근데 내가 관심을 의도적으로 일으키지 않고 그냥 내재적인 관심이 있을 때, 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서, 현재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서 관심이 내재적으로 존재할 때, 그때는 관심이요, 강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은근해요. 내가 이때를 보통 관심의 무드 이런 표현 써요. 무드. 그냥 깔려있는 듯한 느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하면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있다고 내게 명확히 알아지는 관심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런 것 같으면 그런 거예요. 애매하지만 그런 것 같으면 그런 겁니다. 수행자님께서 현재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 같으면 관심 있는 거고요. 아는 마음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 같으면 관심 있는 것이고요. 소리 들음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 같으면 관심 있는 겁니다.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사람을 대상으로 보이는 거야? 들리는 거야? 소리지. 이렇게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해봐라 라는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바깥에 보이는 사물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수행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 남편에 대해서 내가 감정이 많이 일어나는데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에 대해서 보일 뿐이지 소리야? 이렇게 바르게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아들이 히터를 트니까 어떤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한번 들어봐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리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상당히 고음인데 안 들리냐 라고 하길래 정말 저는 안 들렸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아주 높은 고음대는 나이가 들면 못 듣는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게 안 들리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그렇게 말했으면 믿지 않고 화를 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 있다 하더라도 내게 알아지지 않는다면 그건 내게 없는 것이구나,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내가 이만하면 되었다, 많이 안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나의 생각들이 어쩌면 굉장히 폭이 좁은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남편분을 대상으로 수행해 보겠다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누구를 대상으로 가장 시급하게 수행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한다면 가족을 대상으로 가장 시급하게 수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큰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이에요. 괴로움을 악 중 악이라 그래요. 난 세상에서 누구 때문에 가장 괴로운가 하면 다 가족이죠. 정말 가슴이 저미는 괴로움, 이거 다 가족 때문에 생긴 괴로움일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우리에게 가장 큰 괴로움의 대상이고요. 그래서 가족을 대상으로 가장 열심히 수행해야 돼요. 남편을 보면서 볼 뿐이야 한번 해보세요. 뭔가 내 삶이 달라졌어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저거 볼 뿐이지, 남편이 뭐라 그러면 들을 뿐이야 한번 해보세요. 뭔가 달라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수행자님 말씀처럼 모르는 것은 없는 거야, 이게 불교적 가르침이에요. 알아지지 않는 것은 내게 없는 거예요. 내게 없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게 있는 것은 안 뿐이니까. 알아지는 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요, 알아지지 않는 게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지지 않는 것 내게 없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영향받을 필요 없어. 다 바른 생각이고요. 그 소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소리가 없었을까? 아들이 말했으니까 진짜겠죠? 소리가 있어요. 우리가 청각 기능이 떨어졌다 하더라도요, 이게 그렇게 남이 분명히 듣는 걸 내가 못 들을 정도로 청각이 떨어지는가? 그렇지는 않을걸요. 들을 수 있는 업력이 개미와 사람도 아니고요, 같은 사람끼리 들을 수 있는 업력이 그렇게 차이 날 리가 없어요. 내 생각에는 왜 못 들었는가? 내 상상입니다. 왜 못 들었는가? 이런 이야기도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못 들었을 거예요.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못 들을 수 있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으면 들렸을 거예요. 사이도가 옛날에 캐나다 가니까 차를 타고 가는데 산길 차를 타고요, 거기에 뭐 노름강, 술록인가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개들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가에 어떤 소리, 삐한 어떤 소리를 계속 나게 하는 그런 장치가 도로가에 깔려 있어요. 캐나다 사는 사람이 저거 깔려 있는데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하더래요.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소리가 안 들려요. 그게 아주 약한 소리로, 술록이라 합시다. 술록이 잘 들을 수 있는 음역에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안 들리는 소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잘 들어봐라, 들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려요. 근데 포기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들리는 거죠.
들리는 생각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들려요. 내 마음이 오픈되어 있으면 들려요. 이건 내가 어릴 때 경험한 건데요. 아주 어릴 때. 어릴 때 우리 고향에서는 하늘에 은하수가 정말 우유를 뿌린 듯이 그렇게 은하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어디 가도 은하수를 못 보죠. 정말 우유를 뿌리듯이 그냥 은하수가 빽빽해요. 점점이 아니고 그냥 물감칠해 놓은 거예요. 통째로 물감칠해 놓은 듯이 은하수가 보여요. 그래서 하늘 바라보는 걸 좋아했어요. 하늘 바라보는 걸 좋아했는데 하늘 어느 한쪽에 보면요. 역삼각형으로 별들이 이렇게 모이는 곳이 무슨 자리인지 모르겠어요. 역삼각형으로. 재밌는 게 뭐냐면 저게 역삼각형으로 별들이 많이 모여있네? 라고 하면서 몇 개지 하고 그걸 자세히 보려고 그래요. 그걸 자세히 보려고 그러면요. 별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걸 자세히 보려고 그러면 별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그 옆에 보고 있잖아요. 그 역삼각형은 대충 보이는 거죠. 그게 아닌 그 옆을 보고 있어요. 그 옆을 보고 있으면 희미하지만 거기에 빽빽하게 별들이 쌓이는 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못 보는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은요. 이미 방향성 어느 한 지점이 있어요. 근데 그 소리는 그 방향성 무관한 다른 곳에서 나는 거죠. 그래서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못 듣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가만히 있고 마음이 오픈되어 있고 그냥 여유있게 기다리는 그런 자세, 수행의 자세죠. 수행하는 그런 마음이 되면요. 그게 들렸을 거로 생각합니다. 난 아마 들렸을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수행할 때 더 많은 걸 알아가요. 왜 더 많은 걸 알아갈까요? 알려하지 않으니까 더 많은 걸 알아가요. 우리가 가볍게 알아라, 쉽게 대상 옮겨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하나 이상 알아갈 때 대상은 하나만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수동적으로 알아가고 그 다음 무의지로 알아가요. 무의지로 알아갈 때 훨씬 더 많은 대상을 알아갑니다. 왜? 알려는 마음이 없거든요. 알려는 마음이 없을 때 더 많은 게 알아지는 거죠. 다음에 또 한번 해보십시오. 다음에는 소리 난다 그러면요. 그냥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자기에게 관심 두면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그 소리가 들릴지 모릅니다. 이런 소리를 끄야 라고 짐작하는 것, 그 짐작이 내 마음을 가려요. 사실은요. 우리 마음이 희한해가지고 어떨 거야 라고 하면 그 이외에 다른 걸 못 봐요. 아는 마음도 사실 그렇죠. 아는 마음이 이럴 거야 라고 많이 찾아요. 아는 마음이 이럴 거야 라고 많이 찾아요. 아는가 물으면서 이럴 거야 하는 그걸 찾아요. 그러면 절대 아는 마음은 이해되지 않죠. 그렇게 해나가다가 지쳐서 이럴 거야라는 그런 마음이 없을 때 이해가 돼요. 마음이란 건 이럴 거야, 아는 마음이 이럴 거야, 그런 마음이 없을 때 마음이 와닿습니다. 와닿고 나면 내가 아는 마음은 이럴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과 전혀 다른 아는 마음을 이해하죠. 질문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미국과 하와이를 다녀왔습니다. 몇 년 전에도 한번 갔었었는데 그때는 마음이 아주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니면서 계속 수행하려고 했고 마음을 내 안에 두려고 했습니다. 물론 마음이 반응할 때도 있었지만 이런 노력을 계속 했습니다.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잘한 게 뭐가 있지 라고 한다면 그렇게 수행을 하려고 마음을 내 안에 두려고 노력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내게는 큰 보람입니다.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내 마음이 점점 강해지는 것은 정말 내가 이 수행을 계속 해야겠구나, 멈추지 않고 계속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예, 아주 좋네요. 수행을 하면 마음이 가볍습니다. 수행 안 하면은 우리 마음이 끌려가는 것은 관념밖에 없어요.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수행하지 않는 마음은요, 관념만을 알며 삽니다. 관념에는 의미가 있고요. 의미엔 우리 반응이 있어요. 대부분의 반응은 욕심의 반응이죠. 욕심은 우리의 큰 문제가 안 되죠. 괴로운지 모르니까. 화는 우리의 큰 문제예요. 괴로움이 너무나 두드러지니까요. 그래서 수행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런 수행기 실천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미국 가서도 수행했다면 정말 대단한 거죠. 여행 가서 수행하는 분들이 난 너무 대단해 보여요. 가끔 이야기하면 여행 가서 호텔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좌선했다 이런 말 하거든요. 나 그런 말 들으면
정말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상황을 정의하는 것만큼 내 마음 바뀌어요. 아까 열심히 수행했다 하는 분 계셨죠. 여러분이 낮 시간 동안 열심히 수행했어요.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됐을 때 내가 낮 시간 동안 열심히 했어 라고 낮 시간 동안의 나의 행동을 규정해요. 그러면 밤 시간 동안 수행하는 에너지가 뚝 떨어집니다. 밤에 뭔가 다른 걸 할 걸 찾아요. 마음이 지가 알아서 다른 걸 찾아요. 내가 내 상황을 이렇게 규정하면요. 그 규정 따라서 마음이 변해요. 그러니 나는 여행 왔어. 난 여행 왔어. 이렇게 내 상황을 규정하면요. 자연스럽게 여행 왔으니까 좀 쉬어야 돼. 좀 수행을 안 해도 돼. 이런 마음이 쉽게 생깁니다. 쉽게 생겨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 우리에게 생긴 번뇌에 굴복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굴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여행 가서도 수행할 수 있는가? 현재의 의미를 아는 사람. 항상 지금 수행하는 사람. 하루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항상 지금 수행하는 사람. 지금 내게 가장 도움되는 게 뭔지 아주 명확하거든요. 지금을 사는 사람. 지금을 사는 사람은 수행할 수 있어요. 아마 수행님께서 미국 가서도 여행 가서도 그렇게 수행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항상 현재에 살려고 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어떤 삶의 경험에 대해서 의미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라. 의미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게 괴로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꼭 해야 되는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근데 내 밖에 관심이 크고 재밌는 것들이 많고 하면서 계속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내 다리가 골절되었습니다. 수술을 했고 지금은 외출도 못하고 집에 꼼짝없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뤄뒀던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나는 모르지만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나로 하여금 그것을 하도록 상황을 만들었다. 이런 쪽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이것을 계기로 수행도 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미뤄뒀던 것도 부지런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의미 부여하는 것, 그게 우리의 습관이죠, 사실은요. 우리 마음의 습관입니다. 살아오면서 자기가 하는 경험들, 자기가 닥친 것, 자기 현실, 여기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해요. 그 의미가 많은 경우는 괴로움이라면 괴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어쩌면 그 반대로 괴로움이라면 괴로움을 키우기 위해서, 마음이 안 좋으면 괴로움을 키우기 위해서까지도 우리는 의미를 부여해요. 근데 보통 경우는 괴로움이 있으면 괴로움을 줄이는 방향으로 의미를 부여하죠. 내가 안 하게 되면 안 할 수 있는 근거를 찾고. 근데 그건 뭐 마음이 알아서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워낙 익숙하니까 할 거예요. 그렇지만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것은 그런 게 있으면 있는 줄 알면 돼요. 뭐 일어나는 게 어떤 건 우리의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일어나는 건 일어날 게 일어났어요. 생길 게 생긴 거죠.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르게 아는 것, 이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정확히 내용은 모르겠지만 해야 될 걸 하십시오. 어쩌면은 뭐 춤 배우고 즐겁게 배우고 하는 것들이 해야 될 걸 하지 않으려는 마음, 해야 될 걸 회피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다른 활동들을 하게 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순간 바로 하나요? 아니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미뤘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요? 나는 마지막 순간에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난 많은 사람이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의 부족함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어떻게 하든 안 하려 하고 뭐 하는 게 힘드니까요. 하는 게 귀찮고. 근데 해야 되는 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 미뤘어. 맨 나중에 할 수밖에 없는 시간대에 대해서 해요. 대표적으로 인도의 편집 법회 당일날 합니다. 인도의 편집을 법회 당일날 해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좀 더 성숙한 인간이라면 해야 될 게 있으면 여유 있는 시간에 여유 있게 하지 않을까요?
여유 있는 시간에 여유 있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여유 있는 시간에 여유 있게 해야 될 걸 하고 있는 나와 할 수밖에 없는 시간대에 급하게 약간의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고 있는 내가 있을 때 어떤 나에게 나는 더 만족할 것인가? 당연히 여유 있게 여유 있는 시간에 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내가 더 분명히 더 큰 만족을 느낄 거예요. 옳은 게 분명하죠. 옳은 게 분명해요. 물론 옳다고 알더라도 못하는 게 태반이지만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죠. 해야 될 일을 여유 있는 시간에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바람직합니다. 과거에 어땠던 건 안 중요하고요. 과거는 뭐 과거고요. 지나갔어요. 지금이 중요하고요. 지금 해야 될 것을 하십시오. 아마 그게 수행자님에게 더 큰 자기에 대한 보람, 의미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참 나이가 이만큼 먹었는데 참 성숙하지 못해요, 우리가. 질문입니다. 최근에는 운동을 많이 합니다. 야외 운동을 많이 하고 여러 사람과 함께 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기려는 마음, 잘했을 때 들뜨는 마음, 못했을 때 실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수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이런 마음이 내게 알아집니다. 많은 마음이 일어나고 많은 마음을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운동을 하는 것인지 수행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 때도 있을 정도입니다. 수행하는 것이 참 내게 큰 이익이 된다라고 알게 되는 경우도 이런 경우인데 다른 사람들은 잘하면 들뜨고 못하면 실망하는 것이 아주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나는 잘하고 못했을 때 생겨나는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좀 떨어져서 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좀 객관적이 되고 그걸 통해서 좀 더 마음이 평온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수행하는 것이 참 좋구나. 수행하는 것이 내게 큰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행자님께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수행하는 의미, 수행의 가치, 보람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방향보다는요. 내가 스스로 느끼는 나의 오름. 그러니까 수행자님께서 운동을 하다가 남을 이기려는 마음이 생겨나요. 이기려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 마음을 알죠. 이런 마음이 있네? 이게 있네? 이렇게 아세요. 이렇게 알 때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수행자님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 수행자님을 수행자님이 알아요. 자기가 자기를 알죠. 그렇게 알고 있는 수행자님을 수행자님이 알아요. 그때 수행자님 마음에 이렇게 이 순간을 살고 있는 내가 옳아, 발라 이런 마음이 생길 걸로 생각합니다. 자기 바람을 자기가 확인해요. 그래서 남들은 어떻고 나는 이러니까 내가 더 발라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냥 내가 다요. 내가 바르면 바른 겁니다. 자기 발음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게 나는 수행에서의 가치, 보람, 유효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는 게 골프잖아요. 내가 옛날 호두마에 있을 때 프로 골프 선수가 수행하러 온 적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좀 이야기해봤어요. 자기가 하는 말이 이게 사마타 수행이 필요하대요. 사마타 수행이 필요하다면서 마음이 이렇게 쫙 가라앉고 바람이 없고 삐쭉삐쭉 올라오는 것이 없는 평온한 마음, 바람이 없는 마음으로 쳐야 공이 똑바로 간대요. 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똑바로 쳐야지 라고 한 마음이 생기면 공이 삐뚤게 간대요. 그래서 한 마음이 안 생기는 것, 마음이 이렇게 쫙 가라앉아 있는 것, 그게 골프 치는 마음으로서 잘 치기 위한 필수적인 마음 조건이 하더라고요. 그러니 골프 치시면서 이기려 하고 남이 못 치면 기뻐하고 남이 잘 치면 시기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운데 그 마음을 보면서 마음이야 생긴 거지 일어났어 이렇게 알을 통해서 그것에서 객관이 되는 것. 객관이 되면 덜 반응하죠. 덜 반응하게 되면요 골프를 더 잘 칩니다. 그래서 골프가 골프 한 번도 안 쳐봤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골프를 잘 칠 때 육체적으로 잘 치는 것, 몸이 익숙한 것, 몸이 익숙한 것도 중요할 거예요. 근데 마음이 익숙한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음이 익숙한 것. 그래서 거사님이 수행하고 있는 것, 그게 골프에서 필요한
마음의 조건들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불러도 별로 많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도 수행을 꾸준하게 하시고 깨어 있어야 돼요. 질문입니다. 오늘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깊이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한 번은 둘째 손녀를 하루 동안 봐줘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평소 내가 수행할 때는 내게 관심 갖고 알아진 것을 바르게 알고 떨어져서 객관적이 되고 단지 지켜보고 이렇게 수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둘째 손녀와 함께 있을 때는 마음이 강하게 대상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수행하려 해도 수행이 잘 안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보일 뿐이야 라고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순간 마음이 좀 가벼워졌지만 다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손녀가 낮잠을 3시간 동안 잤었는데 낮잠을 잘 때 내 스스로 낮잠 잘 시간 동안 수행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와손도 하고 좌손도 했지만 사실 수행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수행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내게 스스로 장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그때 부드럽고 자유롭게 안되면 안되는 대로 마음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마음을 바르게 하려고 되어지는 대로 단지 지켜보고 그렇게 잘 되든 안 되든 알아지는 것을 단지 바르게 하려고 하는 단지 현재에 머물려 하는 순간순간 만족하는 그렇게 수행을 했어야 되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의지가 들어가고 잘 되려 하고 잘 하려 하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이 어쩌면 수행을 못하게 된 원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가? 수행에 익숙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실은 수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수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수행하려는 마음, 수행을 잘해야 될 텐데, 알았으면 이어져야 될 텐데, 지혜가 있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 그게 문제인가 하면 나는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 보통 수행 시작할 때의 마음이에요. 수행을 시작할 때의 마음이죠. 근데 그 마음이 수행 과정 내내 있다면 문제예요. 근데 그 마음이 수행 과정 내내 있지는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행을 바르게 할 거니까. 우리가 수행을 바르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수행을 바르게 한다는 게 욕심 줄고 화 줄고 의성음 주는 것, 이게 수행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낄 뿐이야, 볼 뿐이지 할 때 욕심 주는 거죠. 욕심 준다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 그렇게 할 때 수행에서 뭐가 생겨야지, 바르게 수행해야지, 이어지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수행을 시작했는가는 안 중요하고요. 단지 수행을 바르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단지 수행을 바르게 하면 됩니다. 손녀가 3시간 자는데 3시간 동안 손녀가 잘 때 내가 열심히 수행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이런 마음 갖는 게 좋아요. 좋은데 수행할 때 수행을 오래 했고요. 수행할 줄 아시고요. 많은 일을 하셨어요. 이렇게 수행을 오래 했고 수행이 익숙하다면요. 상황에 대해서 약간 자유로울 필요가 있어요. 상황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의 가치, 손녀가 옆에 있다. 그때도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깨어있다, 놀고 있다. 걔가 안 다치게 신경을 써야 된다. 그때도 할 걸 하면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됩니다. 우리가 내 의지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상황이 말할 때요. 말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말의 내용도 있고 상대에 대한 나의 어떤 관념적 해석도 있고 상대에 대한 내 바람도 있고 말은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우리가 말하면 수행할 수 있어요. 말하면 수행하는 게 별로 안 어려워요. 왜 안 어려운가? 뭔가 정한 게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 말을 상대가 이해해야 돼. 내 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감동해줘야 돼. 의미 있는 말을 하겠어. 이런 어떤 말에 대한 선입견, 말에 대한 정함, 이런 게 없을 때 말하면 수행할 수 있어요. 아주 복잡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을 하지만 수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1살 돌 전에 손녀를 보고 있어요. 물론 손녀가 다치면 큰일 나죠. 계속 눈을 떼면 안 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손녀가 어디 가는 걸 모를 수 없고요. 손녀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게 위험해, 위험하지 않아를 모를 수 없고요. 걱정하면서 보는 것이랑 걱정하지 않으면서 보는 것이랑 결과론적으로 다를 게 있나 하면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손녀를 보면서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함이 약하다면. 그렇다면 손녀가 자든 깨어있든 비슷한 맥락으로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또 그렇다면 손녀가 잘 때, 야, 이때다 수행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안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마음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같이 두는 것, 이게 항상 우리가 문제입니다. 같이 두는 것. 질문입니다. 제 수행의 일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어나면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바로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고 누운 상태로 와선을 합니다. 알아지는 대로 알아갑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산책할 때 그럴 때도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알아지는 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수행에서의 문제는 낮 시간 동안입니다. 낮 시간 동안 유튜브에 쉽게 빠지고 유튜브를 보게 되면 알아차림을 완전히 놓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잠잘 때쯤 되면 다시 하루를 반성하고 내게 관심 갖고 알면서 그렇게 잠잘 준비를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패턴화되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영을 잘 하고 계신데요. 수영을 잘하고 계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와산하시는 거죠. 와산할 때 알아진 걸 압니다. 이렇게 알아진 걸 알 때요. 관심을 가지려고 해보세요. 느낌 있다? 그때는 대부분이 느낌일 텐데 느낌 있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해보세요. 관심이 확인되면 수영을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단지 알아진 것을 안다? 그러면 마음에 힘이 없을 수 있어요. 다시 잠들 수도 있고요. 관심이 우리 마음을 깨웁니다. 그때 관심을 가지려고 해보시고요. 그리고 낮에 수행이 안 돼요. 유튜브가 주적이죠. 아마 많은 사람에게 유튜브가 주적입니다. 유튜브 보면서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아무도 없을 걸 생각합니다. TV 보면서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요. 물론 TV 같은 경우는 가끔 남이 틀어놓은 TV 보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남이 틀어놓은 TV 보면서 별로 관심 없는 거 보면서 볼 뿐이야 하면 수행할 수 있어요. 근데 유튜브는 같이 안 보죠. 내 혼자 봐요. 내 혼자 보는 게 당연히 관심 있는 걸 봐요. 관심 있는 것, 그게 곧 의미 있는 것이에요. 의미 있는 것, 그게 바로 내 마음이 번뇌죠. 유튜브를 보는 마음은 대부분이 번뇌로 가득한 마음이에요. 번뇌 가득한 마음, 수행하기 힘든 마음이죠. 번뇌 있는 마음이 수행하기 힘들어하죠.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서 수행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안 된다 해도 그렇게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차피 하루 종일 수행 못합니다. 어차피 한순간도 안 놓치게 수행할 사람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봐야겠죠? 필요한 정보도 있고요. 근데 번뇌를 찾아서 보지는 마세요. 필요한 걸 보세요. 필요한 걸 보세요. 그리고요,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정말 유튜브 보면서 수행하겠다라고 한다면요. 유튜브 음성을 들으면서 음성 나오죠? 사실 영상은 대책이 없고요. 거의 영상은 대책이 없고요. 유튜브 내용이 있으니까 유튜브 내용을 들으면서 좌선해 보십시오. 유튜브 내용을 들으면서 좌선하면요. 수행과 내용에 대한 이해, 그게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도 알지만 수행도 되는, 그게 가능합니다. 유튜브 음성 틀어놓고 좌선하면 난 충분히 수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질문입니다. 요즘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해가 조금씩 생깁니다. 그래서 단지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행은 그냥 하는 것이다. 이게 수행에 대한 바른 이해가 맞습니다. 바르게 수행을 이해하신 것이고요. 수행은 그냥 하는 것이요. 근데 그냥 하는 것, 뭘 하는가 하면요. 자기를 아는 걸 하는 거예요. 자기를 아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뭔가? 나는 이 순간 일어나는 알머 일어나며, 경기에 흔히 나오죠. 안입이 설신의 색상 미촉법, 이게 다 알머의 이야기죠. 그래서 나란 건 알머의 일어남의 존재예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나를 아는 것이고 나를 안다는 것은 알머의 일어남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은 그냥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알머의 일어남을 그냥 알아가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머의 일어남을 그냥 알아가면 된다. 그렇게 느낌 있으면 느낌도 아시고요. 손 있으면
소리 있다고 하시고요. 생각 있으면 생각 있다고 하시고요. 이렇게 일어나는 이러한 느낌과 소리와 생각들을 단지 있다고 알아가시면 됩니다. 이걸 하면 돼요. 이게 수행이고요. 이걸 계속하는 것, 이게 수행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단지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질문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진 것을 알아가되 그것에 대해서 사회를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알아지는 거야 느낄 뿐이지 이렇게 사회를 계속 이렇게 가는 것 그게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행자님께서 수행은 사회를 계속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어폐가 있고요. 이 말은 좀 안 맞고요. 수행이라는 것은 알아차림을 계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수행이라는 것은 알아차림을 계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끔 사회를 일으킨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됩니다. 사회는 가끔 일으키는 거예요. 사회가 주가 아니고요. 알아차림이 주예요. 그 알아차림 대상은 느낌, 소리, 생각 이런 거죠. 이렇게 알아차림이 주된 것이고요. 만약에 그 알아차림의 대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반응하면 소리 듣기 싫어하고 느낌이 괴롭고 하면은 그때 사회를 일으켜요. 소리일 뿐이잖아. 들리는 거잖아. 듣길 뿐이지. 마음이 느끼지. 이렇게 사회를 일으켜요. 내 마음이 반응하면 사회를 일으키고요. 반응하지 않는다면 주되게는 알아차림을 해나가는 겁니다. 알아차림이 주된 것이고요. 사회는 가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자님께서 수행을 잊지 않는 것, 그게 방법론적으로요. 알아차림을 계속해 나가는 것, 그걸로 수행을 잊지 마셔야 돼요. 질문입니다. 사띠라고 하는 것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위치도 없는 그런 성질과 작용 그런 것을 아는 것이 사띠가 아닐까 합니다. 그 수행자님께서 사띠를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사띠를 본질을 아는 것, 법을 이해하는 것 이렇게 알 때만 그게 사띠다 이렇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띠는요. 알고 있으면 사띠가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사띠가 있는 것이고요. 사띠도 사띠의 대상, 사띠의 대상이 관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저 나무 보면 나무 있다고 알잖아요. 이것도 사띠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바른 사띠는 아니겠죠. 바른 사띠는 지혜가 있는 사띠지만 그냥 사띠로 한다면요. 알고 있으면 사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띠를 꼭 뭐 근본을 이해한 본질이 드러난 그렇게 되어야만 사띠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수행이 너무 어렵죠. 사띠 두는 게 우리 수행인데요. 사띠빠타나잖아요. 사띠빠타나. 사띠 두는 게 우리 수행입니다. 근데 본질이 드러나고 법이 이해되고 그럴 때만 사띠를 둘 수 있다면 이 수행을 바르게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정말 극소수가 바르게 하겠죠. 사띠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에요. 사띠는 뭔가 있다고 알고 있으면 사띠가 있어요. 그러니 내가 좀 엉덩이 느낌이 있어요. 엉덩이 느낌을 알고 있다면 사띠가 있는 거예요. 엉덩이 느낌을 알아치면 사띠가 있는 거죠. 좀 소리가 들려요. 소리 있다고 알고 있으면 사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띠를 쉬운 걸로 단순한 걸로 지금 하면 바로 되는 걸로 아십시오. 만만한 걸로 아세요. 그렇게 지금 수행자님에게 알아진 것을 알고 있다면 사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띠를 계속 더 나가는 겁니다. 느낌 알면서 사띠 두고 소리 알면서 사띠 두고 생각 알면서 사띠 두고 이렇게 쉽게 해 나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안 좋나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니까 약간 살짝 긴장하시고요. 수행에서 긴장감도 좀 필요합니다. 약간 살짝 긴장하시고요. 다음에도 뭐뭘 해야 될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을 살짝 가지시면 수행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게으름에 대해서 큰 방어